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 지금 들려드릴 간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답을 생각해 보세요. 김씨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점점 심심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여행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았을 때 여행을 더 많이 가지 않았던 것이 큰 후회였습니다. 이제는 몸이 힘들어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주 미루고 미뤄왔던 여행의 기회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금 회상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용기를 내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함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삶은 짧고 소중하며 우리가 가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말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 자기 삶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 의지대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마음껏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김씨 할머니처럼 혹은 이보다 못하게 손가락 하나 가오지 못하는 건강 상태로 타인의 수발에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자명한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정반대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바람과는 별개로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위해 일찍부터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50대 6대일 때 몸에 당장 문제가 없어서 그저 흐르는 그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가서 별 생각 없이 8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노후에 착실하게 대비하셔서 각자 10년 혹은 20년 후 찾아올 노후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꾸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 도전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로 이를 실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평소 전혀 안 하던 것을 시도해 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어렸을 때 혹은 학창 시절이나 신입 시절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사회는 이처럼 주로 10대, 20대 시절의 공부와 배움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미 8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삶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날 할머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능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찾아 요리를 시도하고 건강 정보를 검색하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스마트폰과 메신저 앱을 배우며 가족과의 연락을 더욱 즐겁게 유지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끈기 덕분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미루고 있던 자금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드십시오. 재수가 없으면 살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없는 농담처럼 웃어 넘기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쩐지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시간을 모하면서 지내나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활동력이 강한 30대부터 60대까지 계획을 야무지게 잘 세우지만 70대, 80대 이후의 인생까지 미리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평균 수명이 짧았던 탓에 80세 이후 인생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시기쯤 되면 그저 죽음이 찾아올 것 같다는 막연한 짐작이 깔려 있어서 노후 계획을 안이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24년도 평균 수명을 들으셨다이 우리 나이가 60이 넘어도 나름 창창한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75세 전후로 찾아오는 급격한 노쇠 이후에도 어떻게든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재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60대에 들어서면 퇴직이나 일시적인 수입 감소 등 재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고 준비해두면 80대에 들어서서도 재정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0대부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준비 80대에 들어가면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 비용을 예상하고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비 60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재정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변화나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된 준비 60대에는 후손을 위한 유산 계획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와 상속 세금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후손에게 더 나은 상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0대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두면 80대에 들어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의료비나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해지며 조기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세 번째, 노화를 막을 순 없어도 신체 나이를 젊게 의지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미 80세를 넘어서지만 그의 신체적인 활동력과 에너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사랑하던 그는 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찍 일어나 천천히 조깅을 하며 주변 풍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일 루틴은 그에게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매우 이로웠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요가와 태극권을 수행하여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요가는 그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고 태극권은 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음주와 담배는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지식을 넓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며 80세 이상까지도 젊은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내. 두 번째, 개인 성향에 맞도록 노후의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나이 들면 시골 내려가서 집 짓겠다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성인이 될 무렵 생계를 위해 도시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마음 안구서 전원 생활에 로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시골로 내려가서 로망을 이룬 경우가 꽤 많지요. 하지만 시골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 방식이 너무 낯선 탓에 끝내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분들의 경우는 전원주택과 시골 생활이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건강과 안전. 80대에 들어서면 건강 상태가 예전처럼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동네는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노후에는 편의시설이 중요합니다. 의료시설이 가깝고 쇼핑이나 레스토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 노후에도 사회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개인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면 주변의 친구나 커뮤니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개인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산책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녹지가 많은 주거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노후에는 재정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세금이 낮고 생활 비용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면 노후 생활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구. 건강한 신체와 지체 능력에 따라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많이 있는 집보다는 한층 건물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개인의 성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80대에는 자신의 성향과 필요에 맞추어 주거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0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십시오. 할아버지 김 선생님은 이미 80세를 넘어서지만 그는 노화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화를 단순히 나이의 숫자로만 보지 않고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할아버지는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찾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함으로써 삶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하며 노화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할아버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신체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에게 물리적 활력을 주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넷째,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함으로써 노화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기려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아, 신뢰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할아버지 김 선생님은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상 복지 알려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